반사의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만 무효되는 게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 무효가 된다. 작년에 나왔으니까 우리 안 나와요. 2번.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 떴어, 기성. 그럼 빨리 기해, 무 연결됐죠. 기해, 무. 기성이 해제가 아닌 정지랑 만났다면 무효 반대 엎어쳐요. 유효. 유효를 조건 없는 법률행위라고 하죠. 이렇게 하면 돼요. 정답 지문. 3번.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구나. 그럼 빨리 머릿속으로 불능. 그럼 불정, 무 연결돼 있으면 맞는 거. 어긋나면 X죠. 불능이 정지가 아닌 해제랑 만나면 무효 반대 엎어쳐 유효. 조건 없는 법률행위. 그래서 기해무, 불정무만 하면 이게 어긋나면 X지문이에요. 오케이. 둘 다 정답 지문이죠. 맨날 그래. 기성불능은 정말 잘 나오고 정답 지문이에요. 우리 시험도 마찬가지죠. 자, 4번. 단독행위에는 원칙 조건기한 뭐 붙입니다. 우리 시험에 나온 단독행위. 취소, 해제, 상계 의사표시에는 조건기한 붙일 수 없다. 맞는 지문. 두 글자가 거의 다 단독행위 의사표시 하나예요. 하지만 예외가 있죠. 기억. 상대방이 붙여 동의해줬어. 동의란 말이 또 웬만하면 이따로 끝나요. 붙여. 두 번째 조심할 거. 채무면제. 제가 그저께 냈죠. 동영에. 채무면제는 1억 갚지 마 한 거죠. 돈 갚지 마. 그러면 조건 좀 붙이면 어때? 너 1억 갚지 마. 대신 나 한 달간 출근시켜줘. 나 출근시켜준다. 그죠? 한 달간 출근시켜줘. 네 차로. 1억 갚지 마. 그러면 상대방은 좋아요? 이 나쁜 놈 할 거야. 좋은 거지. 그것쯤이야 내가 못해. 그것 좀 해주지. 한 달 고생하고 1억 안 갚아도 되는데 이게 채무면제예요. 상대방한테 좋은 거니까 조건 좀 붙여도 돼요. 채무면제는 조건 붙일 수 있다로 끝나야 돼요. 자, 5번.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질에 반하여 상대방의 조건 성취를 방해했네. 상대방은 조건 성취한 걸로 주장할 수 있다. 수면제 사건. 나 시험 합격한 겁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다. 자, 6번. 엄하명이 나오죠. 조건 성취가 미정한 권리 의무도 일반 규정에 따라 처분도 할 수 있고 상속도 되고 보존도 할 수 있고 담보로도 다 할 수 있다. 끝나면 맞는 지문. 없다 하면 X지문. 그래서 미정이는 다 할 수 있다. 있다로 끝나야지. 미정이는 슈퍼우먼. 자, 7번. 조건 성취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정지 조건은 소수로가 정지니까 효력이 생겨야 되고 해제 조건은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해제돼야 되니까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끝나야 맞는 지문. 이걸 어긋내죠. 정지 조건 소수를 잃는다 박아버리고 해제 조건 소수로에 생긴다로 박아버리죠. 어긋나면 X. 정지는 우상향이잖아. 효력 정지가 유효 생긴다. 자, 하지만 니은 예외가 있죠.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했다면 이 의사 먹힙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의사에 의한다. 그래서 조건 성취 효력은 원래 소급하지 않아. 우상향, 우하향이죠. 작네요. 하지만 당사자의 의사로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하면 소급합니다. 자, 8번.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 불정, 무 확정됐으니까 확정무효 이렇게 연결시키면 돼요. 불정무. 9번 입증이네요. 정답 주면 이놈이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리, 적극적 사실인. 저 시험 합격했어요. 조건 성취했다는 적극적 사실을 증명해라. 맞는 지문이에요. 취득하려는 의리, 소유권 먹으려는 의리. 판사님 저 시험 합격했어요. 성취 사실, 적극적 사실. 이걸 장난치면 권리 취득을 부정하려는 자가 상대방의 조건 불성취 사실을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X지문이에요. 뭔 불성취 사실을 입증해? 소극적 사실인데. 그래서 항상 적극적 사실 시켜요. 입증이 나오면, 증명이 나오면 적극적 사실, 너 알았지? 성취했지? 적극적 사실 입증해라. 연결되면 맞다고 찍어버려요. 맞다고. 10번. 소유권 유보부 매매는 대금 완납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계약이다. 정지조건으로 떼야 돼요. 그러면 소유권 유보부 매매하면 뭘 생각한다? 가방 10개월 할부 사건.
가방값 100만 원이 들어와야 소유권이 넘어가는 효력이 발생해요. 그래서 대금 100만 원 가방값 완납됐을 때 소유권이 넘어가는 효력이 발생. 대금 완납 전에는 따라서 기업 소유권이 아직 넘어가지 않지. 매도인 갑녀가 가방 소유권 보유. 그래서 대금 완납을 이거 정지 조건으로 한다는 거. 이걸 해제 조건으로 장난치죠. 소유권 유보부 매매는 정지 조건부 매매예요. 대금 완납을 정지 조건으로 가방값 100만 원이 들어와야 비로소 소유권이 넘어가. 그 이전에 안 넘어가. 매도인이 보유. 자, 이제 기한입니다. 11번. 정답 지문이네. 기한은 채무자 이익을 위한 걸로 추정한다. 이거 채권자로 장난쳐서. 자, 근데 동영이 냈죠? 그거요. 그놈이 정답 지문이었어. 먹어야지. 이런 거 먹어야지. 추정한다를 또 본다로도 장난치니까 앞뒤 다 확인하셔야 돼요. 채무자 나왔는지, 추정 나왔는지. 그 다음 12번. 기한의 이익 포기할 수 있죠. 미리 통과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상대방 이익은 해하지 못한다. 법조문 그대로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하면서 동갑하라 포기해라. 그 다음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두 가지가 있는데 당사자 의사를 잘 몰라 불분명. 그러면 두 가지 중 형성권적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형성권적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제가 애우라게 했죠. 형님으로 추정한다. 형추로 연결돼야 돼. 이걸 정지조건부 상실특약 X 형성권적. 그 다음 14, 15번 판례 2개. 어려운 판례 맨 마지막에 박아놨어요. 전속기간을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한 임대차 계약은 이거 조건부 법률행위다. 자, 매도할지 말지는 팔아봐야 안다겠죠. 불확실이니까 이거 불확정 기한부 이렇게 장난쳐요. 기한부로 X. 이거 불확실이니까 조건부. 따라서 기한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임대차는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 그대로 맞는 지문이에요. 기한이 아니니까. 그래서 기간 정함이 없는. 자, 15번. 부관부 법률행위에서 부관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뿐만 아니라 발생하지 않는 걸로 확정된 때에도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면 이거 불확정 기한 정한 걸로 본다. 자, 이게 다른 시험 기출 올해 원문이에요. 원문. 기억도 마찬가지. 올해 안 떴구나. 올해 안 뜨고 작년 재작년에 뜬 원문이에요. 이걸 읽으면 뭐가 생각나야 돼? 발생한 때뿐만 아니라 발생하지 않는 걸로 확정된 때에도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걸 읽는 순간 나는 머릿속에서 뭐가 떠올라야 돼요? 시험에 합격하든 떨어졌든 무조건 아파트 줄게. 그게 빨리 떠올라야 돼요. 그 사실이 발생했대. 시험 합격했든 발생하지 않았대. 떨어졌든 무조건 아파트 줄게. 무조건 채무 이행할게. 아파트 줄게. 이건 합격하든 떨어지든 장려 불확실 사죠. 시험 합격 여부는. 하지만 이건 조건이 아니라 기한으로 나와야 돼. 불확정 기한. 따라서 기억. 이와 같은 불확정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 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시험에 떨어져도 아파트 줘야 된다. 아파트 줘야 될 기한은 도래한 것이다. 그래서 그대로 나오니까 익숙해지면 돼요. 그 사실의 발생이 설사 불가능해 됐다 해도 아파트 줘라. 아파트 줄 기한은 도래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게 어긋나면 뭐 X지문이지. 오케이. 이렇게 해서 총치 10문제 잡았어요. 10문제.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지문 버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반드시 알아야 될. 제가 이제껏 1년 동안 가르쳤던 별 3개, 5개 다 박혀 있어요. 따로 요약집에 있는 별 3개, 5개를 볼 필요 없어요. 이거 딱 봐요. 여기에서만 제발 실수하지 않으면 정말 점수 나와요. 여기서 실수하니까 그래. 이거 하고 백선으로 훈련하고 동영 모의고사 지문에는 이제 여기에 없는 내용이 있어. 그냥 복습하고. 그러면 딱 조화가 되는 거죠. 자, 계약법 갈 거야. 계약법. 10문제 잡으러 가야지. 양이 작은. 계약법 41페이지. 그래서 오늘 강의는 총칙하고 지금부터 계약법하고 그 다음 특별법하고 마지막에 물권법 할 거예요. 제 맘이야. 시험 보실 때도 민총 풀다가 어렵죠? 그러면 물권으로 튀어가도 돼.
순서 없어요. 순서 없어. 나는 앞에가 또 물권 총론이 어렵잖아. 그럼 점유권부터 풀어. 아무 상관없어. 그 다음 지상권 쪽도 좀 쉽거든. 저당권, 유치공간. 그럼 지상권도 풀어.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어려운 파트는 살짝 나중에 버리라는 게 아니잖아. 일단 쉬운 파트부터 풀어도 돼요. 그러니까 총칙에서 너무 헤매지 말라는 얘기예요. 원래 민법 총칙을 좀 어렵게 내면 진짜 어렵거든요. 1번부터 10번까지 해서 너무 헤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물권법으로 튀어가버려. 점유권으로. 그 다음에 계약법 튀어가고 그런 식으로 꼭 순서대로 풀어야 되는 강박관념에 벗어나세요. 그냥 지문 짧은 것부터 한번 들이댈까? 그래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 그래서 먼저 쉬운 것 절반 풀자. 그 마인드로 접근해도 아무 상관없어. 그런 식으로 한번 동영 한번 봐봐요. 동영 볼 때 한 번씩 그렇게 해봐야 돼. 자, 갑니다. 계약총론 41페이지. 계약 성립, 동시항변권, 위헌부담, 3자 계약, 계약 해제. 여기서 5문제가 나왔죠. 자, 성립되기 전에 계약의 종류. 1번. 매매교환 임대차, 쌍무, 유상, 낙성, 불효식이다. 그렇죠. 매매교환 임대차, 쌍무, 유상, 낙성이다. 이 3개가 주로 나오죠. 2번. 증여사용대차는 무상, 편무계약이다. 이 2개만 알면 이 동네는 다 맞춰요. 진짜. 그래서 쌍무, 유상, 낙성이다. 증여사용대차는 공짜, 무상, 편무다. 채무 하나에 나만 주죠. 돈을 안 받죠. 사용대차. 공짜로 쓰게 하는 거. 임대차 반대말이죠. 자, 3번. 쌍무는 언제나 유상이다. 그렇지. 그래서 쌍무, 유상 이 순서로 하라겠지. 그러면 쌍무, 유상 그 사이에 쌍무는 언제나 이 말을 넣으면 되는 거지. 맞는지 뭐. 유상이 언제나 쌍무가 되지는 않아요. 현상광고라는 이상한 놈 때문에 그래요. 자, 4번. 계약금 계약. 요물계약이죠. 계약금을 지급해야 비로소 성립하는 요물계약. 현상광고. 걔 찾아줘야 현상광고 계약이 성립해요. 현상광고도 요물계약이라는 거. 자, 계약 성립. 청약과 승낙. 1번. 청약은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해야 되는 구체적이고 확정적 의사표시라. 그렇지, 그렇지. 2번. 청약은 불특정,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 상대로도 할 수 있다. 그렇지, 자판기. 따라서 기억. 청약할 때 상대방이 꼭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자, 우리가 법문 나오니까 같은 동네인 옆에 놈 기억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인이라도 가능하다, 할 수 있다로 끝나야 돼요. 3번. 청약의 의사표시. 우리 총칙에서 아까 한 거야. 도달해서 효력이 발생했다면 이제는 처리할 수 없다. 하지만 도달 전에는 처리할 수 있다. 그냥 청약 의사표시는 처리하지 못한다. 맞는 지문. 법 전문이에요. 그래서 도달 전 이 말만 뜨지 않으면 청약 의사표시는 처리할 수 없다면 맞는 지문. 법 조문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4번. 아주 중요하죠. 아까 했지. 발송 후 사망.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청약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기억. 시험 주로 기억으로 나오죠. 이 경우 도착하면 효력은 그대로 발생한다. 도달하면 효력 발생한다. 5번. 청약자가 이렇게 청약하죠. 내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너이하지 않으면 승낙한 걸로 볼 거야. 라는 뜻을 청약할 때 표시했다 하더라도 상대방 구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억. 이 경우 상대방이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아도 절대로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로 연결돼야 되죠. 구속하지 않으니까 답 안 해도 상관없어요. 자, 6번 이제 승낙이죠. 승낙은 나한테 청약한 청약자에게 해야지.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지. 7번. 승낙자가 그대로 승낙하지 않고 조건을 붙였네. 변경을 가했네. 조건 변경을 가한 승낙은 승낙이 아니다. 따라서 이 경우 갑청약 거절과 동시에 지가 새로 청약한 걸로 본다. 청약 거절과 동시에 지가 새로 청약을 본다. 따라서 청약만 있지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 지문이 여기 있어요. 기억. 갑이 지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 청약. 그런데 을이 여기에 그냥 승낙한 게 아니라 대금을 낮추어 승낙했다. 그러면 5억에 너 살래 했더니 을이 4억이면 어때? 한 사건이죠. 대금 낮춰. 이거 승낙 아니죠. 따라서 승낙이 아니니까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 갑청약 거절과 동시에 지가 4억이면 어때? 새로 청약만 있죠. 청약만 있으니까 계약은 성립하지 않아야지. 이렇게 나와요.
8번 연착된 승낙. 연착된 승낙이라는 얘기는 기간을 넘어서 도착한 승낙. 계약은 성립하지 않겠죠. 승낙기간 안에 들어와야 성립하니까. 따라서 연착된 승낙의 경우는 계약은 불성립. 하지만 사겠다는 거지. 하루 늦게 도착했을 뿐. 따라서 청약자는 이 연착된 승낙을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법조문. 따라서 의뢰 승낙을 청약으로 봐버려서 기억. 승낙기간이 지난 후 승낙 도착. 그럼 빨리 머릿속에 실제 지문이에요. 연착됐구나. 청약자는 이를 새 청약으로 보아서 승낙을 해서 지가 승낙해서 계약 성립시킬 수 있다. 맞는 지문. 그래서 승낙을 청약으로 보아서 갑이 여기에 다시 승낙해버리면 청약 승낙 의사표시 합치 계약 성립된다. 9번 사고로 인한 연착 정답 주문이었어. 자 봅니다. 승낙 통지가 승낙 기간이 지난 후 도달. 연착됐구나. 그런데 보통의 연착이 아니라 이 단어가 뜨죠. 보통 같으면 충분히 갑이 정한 승낙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을이 쏘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말을 이해를 하셔야 돼.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 그러면 을은 5월 10일 날 쏘아줬다는 얘기. 5월 30일까지 알려줘야 했는데 5월 10일, 20일 전에 쏘았어. 승낙기간. 그런데 돌고 돌아서 기간이 지난 후 도착했네. 연착된 승낙. 어떻게? 사고로. 이게 사고로 인한 연착. 자 그러면 청약자가 칼자루 준다고 했어요. 청약자가 이 경우 연착 통지를 하지 않으면 연착 안 된 걸로 본다. 연착 안 된 걸로 봐. 연착 안 됐다는 얘기는 기간 안에 들어왔다는 거지. 기간 안에 들어왔으니까 소수는 계약은 성립한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을은 이거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승낙기간 5월 30일로 갑이 정해서 청약했죠. 을이 5월 10일 날 승낙한다는 통지를 발송을 했어요. 그러면 보통 5월 10일 날 쏘았으면 5월 12일 날 갑한테 도착하겠죠. 이렇게 쏘았으니까. 문제는 5월 10일 충분히 여유 있게 20일 전에 쏘았는데 이놈이 돌고 돌아서 6월 2일 날 도착했다는 얘기지. 따라서 연착. 근데 문제는 이게 사고로 인한 연착이지. 그러면 한번 을 입장에서 생각해 봐요. 을은 20일 전에 쏘았기 때문에 이때 도달했고 그러면 계약은 성립된 걸로 믿어요. 자, 성립된 걸로 믿는데 사실은 돌고 돌아서 연착됐다는 얘기지. 그러면 을은 갑이 연락 주지 않는 한 이렇게 늦게 도착한 사실을 알 수가 없어. 이때 이상없이 이틀 후 5월 10일에 도착했겠지. 이 믿음이 있겠죠. 즉 을은 사고로 인한 연착의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됐다는 도달했다는 믿음이 있어. 5월 10일 도착했겠죠. 우리나라 편지 이틀이면 가니까. 따라서 청약자가 이 경우 연착 통지를 해주지 않으면 을은 연착됐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을의 신뢰를 위해서 연착 통지를 하지 않으면 연착 안 된 걸로 보는 거예요. 법이. 연착 안 됐다는 얘기는 을의 예상대로 이때 도착했겠지. 을의 신뢰를 보호하는 조문이에요. 그래서 사고로 인한 연착은 연착 통지를 하지 않으면 을의 바람대로 이상없이 들어갔겠지. 기간 안에 도달. 연착 안 된 걸로 본다. 을의 바람대로. 그래서 을의 바람대로 계약은 성립한다. 연락 없으면 성립한 거야. 연락 없으면. 을의 바람을 생각하셔야 돼. 을의 신뢰.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게 조금 정리가 될 거예요. 결국 외울 것은 연착 통지를 하지 않으면 연착 안 된 걸로 본다. 을의 바람대로. 연락이 없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계약은 성립한다. 정답 지문. 정답 지문이라 제가 자세히 설명했어요. 자, 10번. 격지자 간의 계약은 언제 성립하느냐?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예요. 언제 성립하느냐? 승낙 통지 발송한 때 여기만 발자 나와야 돼. 계약법에서는. 승낙 통지 발송한 때 성립한다. 소수로가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무조건 발송 나오면 X지문이에요. 도달주의로 나와야 돼. 도달주의. 그건 의사표시일 거야 아마. 그래서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 승낙 통지 발송한 때 발자 반드시 확인하셔야죠. 11번. 당사자 간의 동일 내용 청약이 상호 교차됐죠. 교차 청약. 양 청약이 상대방이 도달한 때 계약 성립. 여기는 도달로 나오죠. 원칙대로. 도달주의죠. 32기 변함없는 진리. 우리는 기 33이야 이제. 기 33.
진짜라니까. 기 33. 그럼 내년에는 내년 교재는 33 기가 박혀. 기 34 이렇게 계속 순환해. 제가 지금 몇 년째 제가 하고 있는데 저는 알고 있잖아. 그런다고 전에 기출을 다 박아놓으면 교재가 너무 복잡해져요. 그래서 굳이 전에 거는 안 박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진짜 믿음을 가져. 기 33이 돼요. 40%가. 자, 12번. 청약자의 의사표시 또는 관습에 의하여 특별히 승낙 통지가 필요하지 않아요. 계약은 언제 성립하느냐? 승낙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어떤 사실이 있는 때 확인하셔야지. 승낙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여기서 중요한 건 있는 때 성립한다. 이게 의사실현 계약 성립이에요. 송마민 의사가 겉으로 실현되지. 오뎅 먹었을 때야. 오뎅 먹었을 때. 아줌마가 안 때가 아니라 내가 먹었을 때. 그 사실이 있는 때, 안 때 X. 자, 계약체결상 관리책임. 원시적 불능에서 나온다는 것. 매도인 갑은 건물이 이미 불타서 날아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 그래야 책임지지. 이미 건물이 날아간 거 알았음에도 팔았어요? 책임져. 알 수 있었어? 동급 책임져. 자, 중요한 건 3번이죠. 책임물을 내면 선의 무과실 것. 상대방은 이 사실에 대해 선의 몰라야 돼요. 무과실까지 요한다. 맞는 지문. 그래서 계약체결상 과실 책임 나오면 책임에 눈이 꽝 가고 책임물을 내면 선의 무과실 걸 따라서 기억을 해결하셔야지. 따라서 이 멸실, 불능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모른데 과실이 있다. 항상 선의과실, 알이구나. 따라서 선의무과실 반대, 알이 나면 책임 물을 수 없다. 책임지지 않는다로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억이 여러분들이 힘들게 특히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막 풀었었어. 이상하게. 모른 데에 대해 상대방이 과실이다. 빨리 선의과실. 알 수 있었다. 같은 말 한 거. 그러면 빨리 해결해야지. 선의무과실이어야 되니까 알이니까 안 돼. 부정으로 끝나야 된다는 거. 훈련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계약 체결된 신뢰 형성 상태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했네요. 이거 부당 파기 사건이죠. 계약 체결 거부 사건. 이거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동네가 아니라 불법행위 동네로 갑니다. 그래서 이 경우 불법행위 책임을 묻습니다. 왜? 원시적 불능이 아니니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어디에서만 나온다? 원시적 불능. 그것도 전부 날라가야 돼요. 전부 멸시. 원시적 불능에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나오지. 지금은 건물이 날아간 게 아니라 계약을 거부한 거잖아. 거부. 따라서 원시적 불능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물을 수 없다로 끝나야 되고 불법행위 책임으로 간다. 그러면 불법행위는 결국 손해배상 청구하는 건데 손해배상 범위 똑같아요. 신뢰손해 한정, 즉 신뢰이익 배상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손해배상 범위가 같아져. 그래서 이 동네에서 하는 거예요. 신뢰이익 배상 때문에. 그래서 계약체결상 할 때 교재는 없지만 신뢰이익 배상, 이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단계 있죠. 그 단계. 자, 이제 동시항변권입니다. 동시항변권 아주 중요하죠. 1번. 동시행관계인 어느 일방의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동시행관계는 존속. 맞는 지문. 채권 양도로 당사자가 바뀌어도 여전히 동시행. 그 지문이에요. 두 번째. 근데 내용 나와야지. 동시행관계에 있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 이행 불능 소유권 채무예요. 건물이 멸실해서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죠. 채무 내용이 바뀌어도 여전히 동시에. 그래서 채무 내용이 이행 불능 네 글자 뜨고 손해배상 채무 반드시 떠있게 돼 있어요. 이 판례 그대로 내니까. 당사자가 바뀌든 채권 양도. 채무 내용이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든 소수로는 여전히 동시에 긍정으로 끝나야 돼요. 자, 하지만 이제 동시행관계 아닌 놈이 두 놈이 나요. 3번, 4번. 동시행관계에 있는 일방 채무도 이를 발생시킨 기업과 떴어. 별개 약정으로 성립한 상대방 채무와는 동시행관계는 아니다. 이렇게 끝나야죠. 별개 약정으로 발생했으니까 너는 따로 놀아. 따로 놀아. 우리랑 같이 동시행관계 아니야. 그 다음 협력채무죠. 부수적 채무는 주된 채무 동시행관계 아니다. 그래서 협력채무는 동시행관계 아닌 선이행채무가 나오죠. 선이행채무. 기기. 아하. 앞에 우리 1, 2 나와도 맞춰야 돼. 다 해야 돼. 1, 2가 훨씬 중요해. 1, 2가. 1번, 2번이. 당사자가 바뀌든 채무 내용이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든 여전히 동시행. 여전히 동시행. 5번. 아주 중요한 판례죠. 5번하고 오른쪽 6번. 동시항변권에서 가장 어려운
동네가 옆 동네. 5번, 6번이. 자, 5번. 근데 아주 잘 나오죠. 선이행 채무자가 이행 지체하는 동안 상대방 채무 변제기 도래 떴지. 잔금 지급일 도과. 즉 중도금 날짜가 지나도록 못 주는데 잔금 날짜 7월 1일이 왔죠.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선이행이 아니다. 중도금 선이행이 잔금과 함께 동시행으로 바뀌어버린다. 그러니까 소수로는 이제는 중도금 선이행에 대해서 동시행을 행사할 수 무조건 잇따로 끝나요. 긍정으로 끝나야 돼. 자, 기억 이 지문으로도 나오죠. 매수인 을의 중도금 지체 중 떴어. 잔금 지급일 도과. 이 단어가 뜨면 더 이상 중도금이 선이행이 아니야. 따라서 을의 선이행 중도금 채무는 갑의 소유권 채무와 동시행으로 바뀐다. 따라서 잔금 날짜 이후에는 더 이상 중도금 안 줘도 이행지체 아니다. 이행지체 책임 부담하지 않는다. 이렇게 끝나야 줘야 돼. 지연배상 책임 부담하지 않는다. 왜? 동시행 항변권으로 안 주고 있는 거니까. 이행지체 아니다. 자, 오른쪽 수령지체죠. 당사자 일방 이행 제공으로 수령지체에 빠진 상대방 을이라도 갑의 이행 제공, 등기서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한 동시항변권이 소멸하는 건 아니다. 갑이 등기서류 줬죠. 근데 을이 잔금을 못 줬죠. 이게 잔금 채무 불이행을 채권자 을 수령지체라고 해요. 을 잘못했지. 잔금 못 줬으니까. 하지만 이행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한 을의 갑에 대한 동시항변권은 소멸하지는 않아요. 따라서 살아있기 때문에 기억. 갑이 등기서류 교부했는데 을이 수령거절도 수령지체로 읽어요. 잔금 못 줬어. 그런데 한 달 후 갑이 이번에는 그때는 등기서류 줬는데 이번에는 재차 이행 제공 없이 을한테 잔금 달라고 하면 을은 등기서류 줄 때까지 나 못 줘. 들이댈 수, 거절할 수 있다. 동시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이유, 이행 제공이 계속 안 됐으니까. 그래서 6번으로 나오든가 기억으로 나오든가 하니까 반드시 달달달달 훈련하는 거예요. 달달달달. 7번. 동시항변권이 있다면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 아니다. 책임 부담하지 않는다. 기억. 동시행 그대로 올해 다른 시험 기출지문 박았어요. 동시행항변권에 따른 이행지체 책임 면제 효력이 발생하기 위하여 동시항변권을 행사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자, 이행지체는 동시항변권이 있다는 자체만으로 이행지체 아니다. 행사할 필요 없다. 이렇게 공부했죠. 행사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행지체 책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꼭 행사할 필요 없다. 행사는 어디 가서 한다? 갑한테 하는 게 아니라 소송 걸리면 법원에 가서 행사하는 거예요. 당사자 사이에서는 동시항변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동시항변권이 있다는 존재 그 자체만으로 이행지체 아니다. 이렇게 외우라겠어 제가. 행사할 필요는 없다고. 당사자 사이에서는 행사하지 않아도 돼요. 어디 가서 행사해요? 소송 걸리면 법원 가서 판사님한테 행사해야 돼. 판사님 저 동시이행 항변권을 안 주고 있는 거예요. 소송에서는 주장해 줘야 돼요. 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주장하지 않아도 이행지체 아니다. 행사할 필요 없다. 8번. 동시이행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서는 상계할 수 없다. 무조건 상계 나옴이 동네에서 없다. 상계할 수 없다. 그래서 나오는 게 기억.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임차인의 임대인 갑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서는 상대방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무조건 상계할 수 없다. 있다. X. 우리는 있다 없다밖에 장난 안 쳐. 아주 좋은 시험이야 민법은. 그러니까요 못 외운다는 얘기지. 자꾸 훈련하고 이해하고 그거 풀어가야 된다는 얘기. 있다 없다는. 동시행관계 있는 경우 전세금 주고 목적물 주고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까지 같이 보증금 주고 목적물 주고 동시에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동시에 무효 취소됐을 때 서로서로 돌려줄 부당이득 반환 채무 동시에 매매는 소유권 주고 잔금 주고 동시에. 그런데 기억 감유 있는 부동산을 팔죠. 저당권 있는 부동산을 판다. 그러면 1+1이 생기죠. 소유권하고 대금은 매매니까 기본적으로 동시에 1+1. 갑은 매도인은 이 박혀있는 등기 말소해주면서 소유권 넘겨줘야겠죠. 그래서 이 등기 말소와 함께 같이 동시에. 6번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됩니다. 그러면
구분 지분, 공유 지분권자 상호 간에 지분 넘겨주는 이전 등기 의무. 이거 서로 동시행하는 게 맞을 것 같아. 느낌으로 잡으면 돼요. 서로 동시행하자. 자, 동시행 아닌 경우 1번 피담보 채무 변제 의무와 저당권 등기 말소 의무. 피담보 채무 변제 의무와 담보 가등기 말소 의무. 저당권 말소, 가등기 말소, 변제하고 돈부터 갚으세요. 변제부터 하고 말소 요청하세요. 변제가 선행채무, 동시행한 게 아니다. 허가, 토지거래가 협력채무와 상대방 대금채무. 협력부터 하세요. 선행채무, 동시행한 게 아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등기된 등기 말소 의무와 임차인의 오타야 오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예요. 차자를 대자로 바꿔. 찰떡같이 알아먹겠죠?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와 등기 말소 의무, 임차인의 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지. 보증금부터 줘야지, 주인이. 그동안 보증금을 안 줘서 내가 이 개고생을 했는데 법원에 가서 등기명령 신청하고 등기 받고 얼마 고생했어요. 동시행하면 안 되지. 보증금도 주고 미안해요. 보증금 못 줘서 고생했죠. 사과하고. 사과를 안 해. 사과를. 4번 경매가 무효입니다.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등기 말소 의무와 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 반환 의무. 이걸 읽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돼? 왼쪽 채무자, 오른쪽 저당권자. 이게 떠올라야지. 왼쪽 채무자, 오른쪽 저당권자. 서로서로 이행의 상대방이 다르죠. 동시행한 게 아니지. 서로 다르니까 아니다라고 가야지. 아니다. 오케이. 동시행변권 우리가 있다 없다 밖에서 올해는 정말이야. 왼쪽 상단 오른쪽 바뀌어요. 왜? 31회 때 이거 나왔거든. 연타로 냈어. 연타로 냈어. 올해 그러면 성립 효력 나오겠지. 잘 봐요. 8번까지 잘 보라고. 1번부터. 올해는 거기가 나오니까. 자, 위험부담 갑니다. 위험부담. 갑이 사례 문제로 나오죠. 주로 갑이 을에게 지주택 매도 계약. 자, 계약 체결 후 인도 전에 화재 발생 건물 전소. 자, 그러면 계약 체결한 후 건물 멸실. 후발적 불능이구나. 후발적 불능인데 건물이 왜 날아갔는지는 원인은 안 나왔죠. 그럼 지문에서 나와. 지문에서. 문제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태풍으로 멸실했다. 그럼 바로 쌍방무책이 되고 문제에서 원인이 안 나오면 지문에서 이제 경우수가 다 나와요. 자, 지금은 지문에서 나오는 문제 유형이요. 갑니다. 1번. 이게 실제 기출이니까 한번 봅니다. 1번. 채무자 귀책 사유로 주택 소실. 이건 이론으로 나왔을 때 지문이에요. 채무자 귀책 사유로 주택 소실. 을은 왼쪽 놈 갑에게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하면 맞는 지문이에요. 채무자 귀책 사유. 아, 네가 불렀구나. 이거 채무불이행 동네. 동네가 달라졌지. 채무불이행 동네니까 을은 채무불이행 효과, 법정 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사례 문제로 이렇게 나오죠. 갑 과실로 주택 소실. 이렇게 나와. 사례 문제는. 그러면 위험부담 동네는 소유권 이전 채무자인 매도인 갑이 채무자죠. 오른쪽 매수인 을은 채권자가 되고. 그래서 갑을 항상 채무자로 읽는 거예요. 채무자. 채무자 과실. 쉽게 네가 불렀구나. 갑 과실하면 네가 불렀구나. 그럼 우리는 책임 물어야지. 불낸 놈한테. 채무불이행 효과, 이행불능 효과, 법정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로 끝나면 자 맞는 지문. 2번. 이번에는 채무자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로. 채무자 잘못 없는 후발적 불로. 이게 바로 위험부담의 문제죠. 여기서 이제 경우수가 나눠질 뿐이지. 자, 이제 3번. 주택이 태풍으로 멸실했구나. 갑은을에게 돈 달라올 수는 없다로 연결돼야지. 태풍, 쌍방무책. 잘못 없는 을에게 돈 달라올 수 없다. 연결됐어. 4번. 이행기 전에 낙뢰로 주택 소실. 쌍방무책이구나. 따라서 갑이 대가 위험부담. 그렇지. 채무자 왼쪽 놈이 위험부담하지.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지문. 5번. 태풍으로 멸실. 쌍방무책. 머릿속으로 계산하시고. 갑은 왼쪽 놈. 채무자 갑은 지채무 면하게 되고 그것과 대가 관계 놓여있는 오른쪽 놈. 채권자 을의 지채무 대금채무도 소멸. 자, 태풍 쌍방무책. 갑 소유권 채무도 이행불능으로 소멸. 을의 갑에 대한 대금채무도 같이 소멸. 왜? 돈 줄 필요 없으니까. 을은 지채무도 같이 소멸. 이렇게 소멸한다. 이렇게
끝나야 맞는 지문이에요. 이걸 어긋내지. 을의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6번 X예요. 자, 태풍 갑은 이게 중요하죠. 이미 받은 계약금 중도금을 을한테 부당이득 반환 의무 있다. 이게 3번에서 연결되죠. 돈 달라고 못하니까 받은 돈은 돌려줘라. 받은 돈은 돌려줘라. 부당이득 반환 의무 있다. 상대방이 줘로 나오면 청구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 자, 이번에는 토지 수용이 있죠. 수용됐다. 토지 매매에서 쌍방무책이야. 그러니까 태풍하고 수용은 같은 동네에 그걸 인식하시고 1번. 갑은 을에게 매매대금 달라 할 수는 없다. 그렇지. 수용은 쌍방무책. 잘못 없는 을에게 돈 주세요 할 수는 없다. 맞는 지문. 2번.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채무는 소멸한다.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게 실제 기출지문이에요. 그러면 갑은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채무 소멸하겠죠. 불능이니까. 그 다음에 을도 갑에 대한 매매대금 같이 소멸하죠. 아까. 소멸하니까 지급 의무 돈 줄 필요 없다. 맞는 지문이야. 맞는 지문. 3번. 을이 갑한테 계약금 지급했다면 을은 계약금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렇지. 아까는 저기 6번은 돌려줄 의무. 왼쪽 갑 기준이고 여기는 을 기준이니까 돌려줘. 할 수 있다. 4번.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 지급하고 갑이 국가로부터 받은 보상금 채권 넘겨 양도 청구할 수 있다. 반드시 보상금 달라고 하려면 토지 매매대금 지급하고 5억 주고 10억 돌려줘. 자, 이미 보상금을 갑이 받았다면 받은 보상금 돌려주세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무조건 보상금 나오면 달라할 수 있다로 끝나요. 소수로는. 그 다음 5번. 이 경우 수용됐는데 을이 갑한테 계약 해지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다. 지금 채무자 잘못 없는 위험부담 동네잖아. 그러면 해제 손해배상이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되죠. 할 수 없다. 마찬가지 6번. 을은 갑에게 계약체계상 과실책임 물을 수 없다. 계약체계상 과실책임이 여기서 왜 나오니? 포괄적 불능이니까. 원시적 불능에서만 나와야죠. 그러니까 없다. 채무불이행 왜 나오니? 없다. 물을 수 없다. 이걸 이따로 장난쳐. 꼭 지문 하나 나와요. 특히 5번. 위험부담 동네에서 을이 갑한테 해지할 수 있다. 다음 주 옳은 것은 할 때 흘러가는 액수로 내요. 없다야. 지금 위험부담. 근데 왜 네가 나와? 그 동네가 되게 중요해. 저기 1번. 채무자 귀책 사유. 갑과실. 여기만 해제 손해배상이 잇따로 끝나요. 여기만. 채무자 귀책 사유. 지금 우리 수용 태풍 하고 있죠? 그러면 해제 손해배상 말이 나오면 무조건 할 수 없다야. 없다. 자, 7번. 이제 동네가 바뀌었죠. 채권자 귀책 사유로 멸실. 불냈구나. 을이 불냈구나. 사례 문제는 을과실로 화재 발생. 그러면 갑은 불낸 을한테 돈 주세요 할 수 있다. 위험이 이제 채권자 오른쪽으로 넘어갔죠. 그 다음 2단어가 뜨죠. 8번. 채권자 수령지체 중 쌍방무책이 나와요. 채권자 을 수령지체. 잘못했네. 따라서 돈 주세요 할 수 있다. 소수로는 있다. 여기만 있다 끝나요. 채권자 을이 불냈고 채권자 수령지체 했기 때문에 잘못한 을에게 돈 주세요 할 수 있다. 5억 받아내니까 9번이 나오죠. 이때 갑은 울고 있는 을에게 지 소유권 채무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 100만 원 정도 있다면 옛다. 울지 마라. 던져줄 수 있다. 이게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다면 을한테 상환 좀 해줘라. 울지 말게. 그래서 여기서 나와요. 채권자 위험부담에서 나온 마지막 법조문이 맨 밑에 있는 거죠. 위험부담은 사례문제로 나오면 동네 파악하셔야 돼. 채무자 귀책사유. 채무불이행. 위험부담 동네 아니죠. 채무자 일단 잘못 없을 걸 전제로 쌍방 모두 잘못 없는지 채권자 지가 불냈는지 거기에 따라 없다 있다 소수가 달리 정리하면 이것만 그래 하면 위험부담 무조건 한 문제 맞춰요. 자, 3자 계약합니다. 3자 계약. 제3자는 계약 체결 당시 현전 특정돼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 그렇지. 꼭 현전 특정될 필요 없죠. 태아 설립 증범행 그게 3자가 됐죠. 자, 3자 권리는 제3자 비용이 낙약자 을에게 수익의사표시를 한 때 발생. 이때 발생해요. 이때. 5월 10일 매매계약 갑을. 수익의사표시는 5월 10일. 그럼 5월 10일자에 취득하는 거예요. 취득. 누구한테 수익의사표시한다?
낙약자에게 자기한테 돈 줄 놈, 낙약자에게 을한테 합니다. 자, 3번. 을이 상당 기간을 정해서 병한테 수익 여부 확답을 최고했으나 그 기간 내 확답을 받지, 이것도 발송으로 장난친 적 있어요. 받지 못했다면 연락 없으니까 병은 수익 거절한 걸로 본다. 작년 30일은 최고할 수 있다. 전단이 나왔어요. 후단 안 나왔어. 그러니까 같이 하셔야 돼요. 후단. 연락 없으면 수익 거절. 받지 확인하시고 도달로 끝나야 돼요. 4번. 수익 의사표시한 수익자는 이제는 수익 의사표시에서 3자 지권리 취득했기 때문에 낙약자 을을 상대로 직접 이제 나한테 5억 주세요 할 수 있다. 직접이 나왔어도 있다로 끝나요. 왜? 수익 의사표시 했기 때문에 권리가 생겼지. 그래서 직접 이행 청구할 수 있다. 5번. 수익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권리가 생겼다면 3자 권리 확정. 따라서 이제는 요약자 갑하고 낙약자 을 지들 마음대로 합의만으로 제3자 병의 권리를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는 없다. 소멸시키지 못한다. 이게 3자 권리 확정. 그래서 합의해지 이런 단어가 뜨죠. 합의해지로 병권리 소멸시킬 수 없어. 변경시킬 수도 없어. 올해 지문이 이거예요. 소멸시키지 못한다. 변경도 있어요. 변경. 올해 지문 박느라고 제가 변경은 굳이 안 넣었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계산해야지 공부할 때는. 변경, 소멸시키지 못한다. 맞는 지문. 소멸시킬 수 있다. X. 소수로만 장난치. 6번. 수익자는 머릿속으로 병 생각하시고 병은 요약자의 갑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이 계약 취소하지 못한다. 주어잡어. 3자는 취소하지 못한다. 맞는 지문. 3자는 취소할 수 있다. X 지문. 자, 기억. 계약이 을 기망으로 체결. 병. 3자는 이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없다로 연결. 있다면 X 지문이야. 병. 3자는 취소 해제권이 없죠. 계약 당사자가 아니니까. 무조건 주어가 병은 3자는 수익자는 나오고 스스로가 취소 해제 여부가 나오면 무조건 안 돼. 너는 안 돼. 3자는 취소 못한다. 취소할 수 없다. 7번. 수익 의사표시한 자 3자는 병은 낙약자 을의 채무 불이행이 있을 경우 3자가 계약 해제할 수는 없다. 여기도 역시 없다. 취소 해제할 수 없다. 해제권도 없고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청구권도 마찬가지 없다.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음의 당사자도 역시 되지 않는다. 해제 못하니까 해제는 효과도 전혀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니은 지문이죠. 병이 대금 수령했으나 매매계약이 무효로 판명 또는 이 매매계약이 해제. 자, 을은 병에게 지가 준 돈 대금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없다. 을은 병한테 절대 내가 준 돈 돌려줘. 못한다. 무효 해제로 날아간 경우. 그래서 3자는 원상회복 부당이득 반환의 당사자가 되지 않아요. 왜? 권리가 없으니까 효과도 안 받는 거예요. 취소 해제할 수 없다. 권 없다. 의무도 없어요. 원상회복 의무 당사자가 되지 않아. 절대 병한테 돌려줘 할 수는 무조건 없다. 자, 8번 정답 질문이네. 병이 수익의사 표시한 후 을의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3자 병은 채무불이행한 을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있다. 이걸 없다로 장난쳤지. 3자는 취소 해제는 못하지만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채권은 태어난다. 왜? 채무불이행이 효과니까. 그래서 병은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외웁니다. 이해하고. 채무불이행 이게 떠요. 그래서 채무불이행 효과. 쥐가 해제는 못해. 해제는 갑이 하고 손해배상은 누가? 3자가. 그래서 병은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는 것. 9번. 올해 정답 지문 정해졌어? 8번이야. 정해졌어. 병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있다. 9번. 갑을 매매가 통정허위 표시로 무효. 자, 갑은 이 통정 무효를 이유로 3자 선예 수익자 선예병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무조건. 의사표시에서 3자 계약에서 3자는 보호되는 3자가 아니니까 무조건 무효돼요. 저 선이니까 보호해 주세요. 안 돼. 너 3자 아니야. 그래요. 너는 3자 아니야. 무효야. 마찬가지 이 계약이 갑이 괄호 차고 취소했다면 병한테 무조건 취소돼요. 통정무효 병한테 무조건 무효돼요. 갑이 취소했죠. 무조건 취소돼. 선예병에게도 취소로 들이댈 수 있다. 통정무효로 대항할 수 있다. 무조건 무효 취소. 왜? 3자 자체가 아니니까.
선이라고 해서 보호 안 된다고. 선의 병에게도 무조건 의사표시 동네 통정이 나오든 차고사기 강박이 나오든 무조건 대항할 수 있다. 기억. 따라서 수익자는 민법총칙 의사표시에서 선이라면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도 뜨고 기억으로도 뜨고 본문으로도 뜨고. 10번. 낙약자, 의뢰,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요약자는 제3자 수익자 동의 없이도 계약 해지할 수 있다로 끝나야죠. 해제는 갑의 정권이다. 그래서 병동이 필요 없다. 병동이 필요 없다. 11번. 아주 중요하죠. 11, 12가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럼 해결해야지. 요약자와의 계약, 기본관계, 이쪽이구나. 갑을 매매계약을 말하는구나. 즉 갑이 등기 안 주면 나 못 준다고 해야지. 이쪽은 있다.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기억. 갑이 소유권 안 주면 을은 병. 갑이 소유권 안 줘. 나 돈 못 줘. 들이댈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이쪽은 있다. 이쪽은 있다. 하지만 12번 봐요. 을은 병이행 청구하는 경우 갑과 병 사이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병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맞는 지문이에요. 이유는 갑과 병 사이 법률관계 저쪽이 떴구나. 저쪽을 이유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기억. 을은 갑과 병 사이 계약이 무효라는 걸 알더라도 병의 지급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이게 맞느냐 틀리냐 내가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갑과 병 사이 계약 떴죠? 저쪽이야. 저쪽이 나면 소수로는 없다야. 100%예요. 이거 99% 아니야. 100%예요. 없다로 끝나는 게. 그래서 이쪽은 있다로 끝나는 게 100%. 갑병 저쪽을 이유로는 아무것도 할 수 무조건 없다야. 저쪽 무효니까 나 안 줘. 안 돼. 저쪽이 무효도 이쪽으로 영향을 못 미쳐요. 줘야 돼. 저쪽을 이유로 나 못해. 안 돼. 해야 돼. 할 수 없습니다. 3자 계약까지. 자, 시간이 됐어. 시간이. 10분간 쉬고.